오늘 원내대표님 말씀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천면만을 내세웠던 조선에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기술 자립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얼마나 공허한 공자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얘기하면서 마치 싸움에 나선 장수처럼 독전하는 그 순간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경제 아주 좋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진짜들을 쳐다보면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연일 국회 예결위 출석한 경제부총리는 감정적 대응은 한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한심한 정부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이용했던 이런 정권 때문에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엄청난 불행으로 이렇게 결과가 지어졌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촉구합니다. 국회, 이 정권의 그 국회 무시, 이 의회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무도한 정도고 정말 막무가내 식의 정권입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위증을 했습니다. 인사청문법상 위증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법보다 의리라는 식으로 조폭 잡아야 될 검사가 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 검찰의 순회가 돼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이 회의, 이 문제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께 참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인데 지금 연이어서 지난번 삼척항에 동력선 입항했던 해군 이함대권을 떠나서 연이어서 지금 북한 목선이 동해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목선 3척 발견해서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어제 밝힌 데 이어서 어제 또 목선이 1척 추가 발견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파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후한무치합니다. 앞으로는 목선이 발견될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자기는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냥 앞으로는 발표도 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후한무치한 이런 국방부, 이런 장관에 대해서 신임을 묻기 위한 표결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방에서의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 문제, 환노위에서의 이 선택적 근로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정무위에서 손혜원 관련해서 일체의 자료를 내지 않는 것 등등 이런 점들, 이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셋째로 지적드리고요. 네 번째, 교과서를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방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 좀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원천적으로 막는 이런 막무가내 정권입니다.
이게 정말 마그나 카타 이후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를 하고 끝이 좋았던 정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화정 당시 로마에도 언론을 무시했던 집정관 중에 끝이 불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교수님, 총재 말하시죠.